철학자 니체가 말했다.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옭아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사는 게 부쩍 고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부쩍 자주 찾아온다. 그 순간이 오면 상황을 탓하다가 주변 사람을 탓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주위를 둘러본다. 그들의 자랑거리를 보고 듣는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다. 왜 나만 이렇게 뒤처졌을까?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남들만큼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럴수록 내 스스로 나의 단점을 더욱 이잡듯이 찾아내려고 애쓴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쓴다. 시간이 지나 다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주위를 둘러본다. 그들의 자랑거리를 보고 듣는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니 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못난 내 자신이 미워진다. 남들만큼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쓰자고 다짐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은 재미없어지고 관계는 균열이 생기고 삶의 활력은 사라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런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런 상태인가? 이러한 현상은 대개 타인을 앞지르려는 조급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 평가 기준을 오로지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비록 타인과의 비교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자신의 열등함과 나약함을 수치스러워하며 채찍질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자기 발전을 이루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 자신의 속마음은 외면하고 삶의 만족을 못하게 만든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삶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점에 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지만 10가지 전부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이란 마치 길게 펼쳐진 마라톤 코스와 같다. 그 코스는 초반에 빨리 뛰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오히려 초반에 힘을 다 소진하면 마지막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내디디며 자기 페이스에 맞게 완급 조절을 하며 뛰는 것이 더욱 중요한 법이다. 이 코스는 길고도 먼 것이다. 그 코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구름은 천천히 하늘을 흘러가며 때로는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며 그렇게 막힘없이 오랜 시간을 들여 하늘을 관통하며 흘러간다.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야 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마음의 기술이 담긴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이다. 상담 심리사인 저자 스스로가 겪었던 가면성 우울 증세를 치유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한 심리 에세이다. 나도 몰랐던 불안, 애정결핍, 열등감이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돌아보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삶의 여유를 되찾는 방법을 유쾌하게 펼쳐낸다. 하루하루를 숙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마음의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한다. 더 노력해야지. 더 나아져야지. 더 성장해야지. 인간은 자신의 열등함과 나약함을 인지할 때 수치심을 느끼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자신을 바꿔 나간다. 인류는 열등감에 의해 발전하고 수치심 때문에 성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비난하면서 무엇을 잡았고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이 발전했고 무엇이 외면되었을까? 아마도 성과를 잡고 여유를 놓치지 않았을까? 겉모습은 발전하고 속마음은 외면당하지 않았을까? 자존심은 챙겼지만 자존감은 낮아지지 않았을까? 조건은 채웠지만 존재는 못 채우지 않았을까? 햇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어지지 않았을까? 자기 발전은 채찍질과 비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로 해야 건강하다. 예를 들어 업무 처리를 하다가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한다. 어휴, 내가 그럼 그렇지. 하는 것마다 그렇지. 진짜 바보 등신이구나. 그거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겠냐. 똑같은 걸 또 틀리다니 그냥 나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냐. 굉장히 익숙한 멘트들이다.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다. 이런 게 자기 비난이다. 자기 성찰은 다르다. 아이고, 이 부분을 내가 깜빡 놓쳤구나. 저번에도 실수했는데 또 그랬네.
앞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 때는 더 집중해서 여러 차례 꼼꼼하게 살펴야겠구나. 팀장님께 혼난 건 내 실수에 대한 책임이고 결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다음에 꼭 잘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피며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하는 것이 성찰이다. 자기 발전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깎아내리는 자극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그치면 당장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속은 건강하지 않다. 무엇인가 놓치면서 달려가는 셈이다. 우리는 이미 참 많이도 혼났고 지금도 혼나고 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혼나면 딱 그 행동만 수정하게 되지만 자기를 수용하고 성찰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두루 발전하게 된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생각하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 경직된 사람은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만 여유롭고 자율적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진짜 성숙한 사람의 자기 발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난이 아닌 성찰을 하는 사람이 될까? 성찰은 자신의 마음과 지나간 일들을 반성하고 살핀다는 뜻이다. 그렇게 살피려면 먼저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한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미숙한 모습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마주봐야 한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는 참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구나.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타인을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는구나. 나는 의존적이고 유리알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나의 미숙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다. 사실 숨고 싶은 정도면 양호하다. 진짜 미숙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인정하지 않으며 미숙함을 외면한다. 그러면 성찰은 없는 것이다. 자기 비난, 타인 비난, 원망, 회피 등 원시적인 방어 기제들로 돌려막기 하면서 스트레스 홍수 속에서 버티기를 할 뿐이다. 뭔가 기분이 나빠졌다면 무작정 스트레스를 풀지 말고 잠깐만 거기에 머물러 보자.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까? 내 속에 있는 무엇이 건드려진 걸까? 나의 수치심을 건드리는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왜 그 사람만 보면 자꾸 화가 나는 걸까? 나의 성향과 성장 과정, 내가 걸어온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해해 보자. 그리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런 나를 그냥 안아주어야 한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역사의 결과물이다. 손가락질할 수 없다. 나의 미숙이를 그저 품어야 한다. 내가 나를 다그치고 혼내면 나는 진짜로 갈 데가 없다. 둥지를 잃은 새처럼 열심히 날갯짓만 하고 어디 하나 머무를 곳 없는 고단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둥지가 되어야 한다. 나를 쉬게 해야 한다. 사랑받지 못한 미수가, 칭찬받지 못한 미수가, 인정받지 못한 미수가, 많이 혼나고 외롭고 답답했던 미수가, 표현할 수조차 없었던 미수가, 혼자 숨죽여 스스로를 탓해야만 했던 나의 어린 미수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단했지. 정말 고생 많았어. 이만큼 버티고 크느라 애썼어. 그때도 지금도 너는 충분하단다. 충분히 귀하고 소중하단다. 이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자.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면서 내 안에 결핍되고 상처받고 혼났던 미숙이를 달래주자.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가는 거다.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같이 품고 가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면서. 미숙이 뒤에는 성숙이가 같이 있으니까. 누구나 내면 아이가 있고 미숙이가 있고 결핍된 부분이 있고 콤플렉스가 있다. 그거 잘 안 변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바꿀 수 있다. 수치스러워만 하지 않고 귀엽게 봐주고 열등하지만 때로는 우등할 수도 있음을 알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다. 밀어내고 외면하지 말고 나를 좀 편하게 생각해주자. 오늘만, 하루만 버티기.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유는 과거를 돌리고 싶어서 또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서이다. 추억을 현재로 만들려고 하면 집착이고 미련이다. 미래를 현재에 통제하려고 하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오만을 저지르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로 살아야 한다. 오늘만 버티는 거다. 내일이 되면 어제 내일이라고 불렀던 오늘을 버티는 거다. 그렇게 딱 하루씩만 버티는 거다. 그것도 어려우면 앞으로 2시간만 버티자. 2시간 후에는 또 2시간을 버티자. 멀리 보고 견디라고들 한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멀리 보면 정말 암담하고 끔찍하다. 오늘만 보자. 하루만 버티자. 철학자 니체가 말했다.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옭아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사는 게 부쩍 고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부쩍 자주 찾아온다. 그 순간이 오면 상황을 탓하다가 주변 사람을 탓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주위를 둘러본다. 그들의 자랑거리를 보고 듣는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다. 왜 나만 이렇게 뒤처졌을까?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남들만큼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럴수록 내 스스로 나의 단점을 더욱 이잡듯이 찾아내려고 애쓴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쓴다. 시간이 지나 다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주위를 둘러본다. 그들의 자랑거리를 보고 듣는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니 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못난 내 자신이 미워진다. 남들만큼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쓰자고 다짐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은 재미없어지고 관계는 균열이 생기고 삶의 활력은 사라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런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런 상태인가? 이러한 현상은 대개 타인을 앞지르려는 조급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 평가 기준을 오로지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비록 타인과의 비교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자신의 열등함과 나약함을 수치스러워하며 채찍질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자기 발전을 이루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 자신의 속마음은 외면하고 삶의 만족을 못하게 만든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삶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점에 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지만 10가지 전부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이란 마치 길게 펼쳐진 마라톤 코스와 같다. 그 코스는 초반에 빨리 뛰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오히려 초반에 힘을 다 소진하면 마지막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내디디며
자기 페이스에 맞게 완급 조절을 하며 뛰는 것이 더욱 중요한 법이다. 이 코스는 길고도 먼 것이다. 그 코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구름은 천천히 하늘을 흘러가며 때로는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며 그렇게 막힘없이 오랜 시간을 들여 하늘을 관통하며 흘러간다.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야 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마음의 기술이 담긴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이다. 상담심리사인 저자 스스로가 겪었던 가면성 우울 증세를 치유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한 심리 에세이다. 나도 몰랐던 불안, 애정결핍, 열등감이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돌아보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삶의 여유를 되찾는 방법을 유쾌하게 펼쳐낸다. 하루하루를 숙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마음의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한다. 더 노력해야지. 더 나아져야지. 더 성장해야지. 인간은 자신의 열등함과 나약함을 인지할 때 수치심을 느끼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자신을 바꿔 나간다. 인류는 열등감에 의해 발전하고 수치심 때문에 성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비난하면서 무엇을 잡았고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이 발전했고 무엇이 외면되었을까? 아마도 성과를 잡고 여유를 놓치지 않았을까? 겉모습은 발전하고 속마음은 외면당하지 않았을까? 자존심은 챙겼지만 자존감은 낮아지지 않았을까? 조건은 채웠지만 존재는 못 채우지 않았을까? 햇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어지지 않았을까? 자기 발전은 채찍질과 비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로 해야 건강하다. 예를 들어 업무 처리를 하다가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한다. 어휴, 내가 그럼 그렇지. 하는 것마다 그렇지. 진짜 바보 등신이구나. 그거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겠냐. 똑같은 걸 또 틀리다니 그냥 나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냐. 굉장히 익숙한 멘트들이다.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다. 이런 게 자기 비난이다. 자기 성찰은 다르다. 아이고, 이 부분을 내가 깜빡 놓쳤구나. 저번에도 실수했는데 또 그랬네. 앞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 때는 더 집중해서 여러 차례 꼼꼼하게 살펴야겠구나. 팀장님께 혼난 건 내 실수에 대한 책임이고 결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다음에 꼭 잘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피며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하는 것이 성찰이다. 자기 발전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깎아내리는 자극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그치면 당장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속은 건강하지 않다. 무엇인가 놓치면서 달려가는 셈이다. 우리는 이미 참 많이도 혼났고 지금도 혼나고 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혼나면 딱 그 행동만 수정하게 되지만 자기를 수용하고 성찰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두루 발전하게 된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생각하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 경직된 사람은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만 여유롭고 자율적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진짜 성숙한 사람의 자기 발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난이 아닌 성찰을 하는 사람이 될까? 성찰은 자신의 마음과 지나간 일들을 반성하고 살핀다는 뜻이다. 그렇게 살피려면 먼저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한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미숙한 모습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마주봐야 한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는 참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구나.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타인을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는구나. 나는 의존적이고 유리알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나의 미숙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다. 사실 숨고 싶은 정도면 양호하다. 진짜 미숙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인정하지 않으며 미숙함을 외면한다. 그러면 성찰은 없는 것이다. 자기 비난, 타인 비난, 원망, 회피 등 원시적인 방어 기제들로 돌려막기 하면서 스트레스 홍수 속에서 버티기를 할 뿐이다. 뭔가 기분이 나빠졌다면 무작정 스트레스를 풀지 말고 잠깐만 거기에 머물러 보자.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까? 내 속에 있는 무엇이 건드려진 걸까? 나의 수치심을 건드리는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왜 그 사람만 보면 자꾸 화가 나는 걸까? 나의 성향과 성장 과정, 내가 걸어온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해해 보자. 그리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런 나를 그냥 안아주어야 한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역사의 결과물이다. 손가락질할 수 없다. 나의 미숙이를 그저 품어야 한다. 내가 나를 다그치고 혼내면 나는 진짜로 갈 데가 없다. 둥지를 잃은 새처럼 열심히 날갯짓만 하고 어디 하나 머무를 곳 없는 고단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둥지가 되어야 한다. 나를 쉬게 해야 한다. 사랑받지 못한 미수가, 칭찬받지 못한 미수가, 인정받지 못한 미수가, 많이 혼나고 외롭고 답답했던 미수가, 표현할 수조차 없었던 미수가, 혼자 숨죽여 스스로를 탓해야만 했던 나의 어린 미수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단했지. 정말 고생 많았어. 이만큼 버티고 크느라 애썼어.
그때도 지금도 너는 충분하단다. 충분히 귀하고 소중하단다. 이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자.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면서 내 안에 결핍되고 상처받고 혼났던 미숙이를 달래주자.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가는 거다.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같이 품고 가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면서. 미숙이 뒤에는 성숙이가 같이 있으니까. 누구나 내면 아이가 있고 미숙이가 있고 결핍된 부분이 있고 콤플렉스가 있다. 그거 잘 안 변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바꿀 수 있다. 수치스러워만 하지 않고 귀엽게 봐주고 열등하지만 때로는 우등할 수도 있음을 알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다. 밀어내고 외면하지 말고 나를 좀 편하게 생각해 주자. 오늘만 하루만 버티기.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유는 과거를 돌리고 싶어서 또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서이다. 추억을 현재로 만들려고 하면 집착이고 미련이다. 미래를 현재에 통제하려고 하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오만을 저지르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로 살아야 한다. 오늘만 버티는 거다. 내일이 되면 어제 내일이라고 불렀던 오늘을 버티는 거다. 그렇게 딱 하루씩만 버티는 거다. 그것도 어려우면 앞으로 2시간만 버티자. 2시간 후에는 또 2시간을 버티자. 멀리 보고 견디라고들 한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멀리 보면 정말 암담하고 끔찍하다. 오늘만 보자. 하루만 버티자.